최근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외교부와 함께 2025년 단기봉사 위기관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관련 내용 한국위기관리재단 전문위원이신 송영광 선교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말씀을 드린 포럼에 선교사님이 참여를 하셔서 사례 발표를 하셨는데 먼저 이번 포럼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포럼은 지역교회의 해외 선교 담당자들하고 그리고 각 파송 선교단체의 단기 봉사팀 담당자들 참여했는데요. 네. 이 내용들은 해외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포럼에서는 먼저 지역교회의 단기 봉사 위기 사례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발생했던 위기 사례 그리고 외교부에서 재국민들에게 필요한 보호 정책과 제도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여러 유관 부처에 나오셔서 네. 테러 자금 조달 악용 방지나 또 테러 및 납치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발제해 주셨습니다. 예, 팬데믹이 끝나면서 단기 선교도 다시 활발해졌는데 이번 포럼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단기 봉사팀의 위기관리 사정 예방 교육하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되었고요. 예.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상황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식은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전의 패턴 그대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변화된 상황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그 완전과 위기에 대하여 올바르게 대처할지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 모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그런 교회겠죠? 네, 이번 포럼에는 남서울 교회가 사례 발표를 했고요. 네. 아주 모범적인 위기 관리 사례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남서울 교회는 단기 봉사팀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교회이고요. 그래서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발행한 그 단기봉사 위기관리 매뉴얼을 참고해서 예. 교회 자체적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또한 교회 차원의 그 위기관리 시스템과 또 진행 단계별 점검 사항들을 그들이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점검하고 또 단기봉사를 진행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위기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 좀 그렇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 지역에 대한 정보와 또 위기관리 매뉴얼인데 네. 남서울교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잘 준비하고 실행하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관련된 좀 질문을 드려보면 그 매뉴얼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매뉴얼은 이제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네네. 각 사례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사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동안 잘 안 지켜진 겁니까? 위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많은 해외 방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게 막연한 추측을 하면서 위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는 뭐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위기 준비와 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현지 문화, 종교, 언어, 예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무리한 한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응급처치나 질병 예방이나 재난 대응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면 현장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현지와 소통이 부재하면 일방적으로 사역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또 현지 법률을 잘 몰라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위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기팀이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가장 당황하는 것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다거나 또 위기관리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매뉴얼을 잘 준비하고 또 단계별 위기 관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기 상황이 잘 관리되지 않는다면 선교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도 있고요. 또 장기적인 선교사에게 또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분쟁 지역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세계적인 정치 상황, 또 법적 제한, 문화 종교적 민감성 이런 정보들을 잘 준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우리가 단기 봉사를 가는 곳이 관광지가 아니라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분쟁 지역에서의 단기 사역은 신앙적인 열정만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제든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다양한 위기와 법률적 이 제한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먼저 애교부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잘 참고해서 방문할 지역의 그 여행 경보 단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또 현지에서는 신뢰할 만한 현지 파트너와 동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긴밀한 연락 체계도 확보하고 대피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러, 납치 이런 위기 대처, 또 인질 대응, 또 긴급 탈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잘 준비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이게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와도 어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좀 어떻습니까? 어떤 좀 대비가 필요할까요? 그 선교 현장에서의 단기 봉사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예. 양국 간의 이해 증진이나 또 우호 협력 이런 어떤 그 민간적 외교 간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양국 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간 대사로서 우리가 그 현장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하여 그 정부 유관 부처와 긴밀한 또 지속적인 소통,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 한국위기관리재단은 매년 2회 외교부와 또 비롯하여 이제 여러 정부 유관 부처하고 같이 한 연 2회 정도 이런 자리를 가지면서 선교단체와 또 정부 유관 부처의 안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위기관리팀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이 현지 대사관과 긴밀한 협력 또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구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해외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 유관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가 차원의 위기 관리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짚어봤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선교적 어려움이 가장 큰 곳은 어디일지도 좀 궁금한데요. 뭐 점점 선교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외교부가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또 분쟁 중인 중동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탈리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 그 테러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 파키스탄 그리고 여전히 내전 중인 미얀마나 아프리카의 수단, 소말리아, 콩고 이런 지역들 비롯해서 무정부 상태인 IT 이런 지역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선교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법적으로 선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이제 중국 내 그 외국인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관리 규정이 이제 시행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중국에서 선교적 활동을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종교 활동에 대한 어떤 그 조건, 절차,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이런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중국 안에서 종교 활동은 이런 어떤 법들이 존재하였지만은 어떤 그 나름의 그 관행과 재량에 의해서 어떤 어느 정도의 이렇게 양해를 해준 관리해준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향후는
이 시정 세칙, 이 개정안을 통하여 이 규정에 근거되어진 법적 내용을 가지고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올해 단기 선교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나눠 주시고요.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모든 단기 봉사 팀들이 이제 그 선교 현장에 이 기회를 잘 준비해서 또 올바른 이해 속에서 아무런 어떤 이그런 위기 상황 없이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 세계 곳곳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나 분쟁 또 전쟁 위기 속에서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멈춤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나눠봤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 번 더 기억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위기관리재단 전문위원 송영광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